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랜만에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동안 얘기 드렸던 249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까지 해줬고요. 마침 2500포인트까지 마감해주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플러스 1.86% 마감을 해줬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와 진짜 억지로 시장을 꾸역꾸역 누르고 지난 금요일에도 꾸역꾸역 눌렀거든요. 일단 어제와 그리고 오늘에 한해서는 투매까지 동반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과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정말 강하게 두 번째 투매가 나온 거다. 이 직전에 저점을 만들 때는 투매라기보다는 투매기 정도 보여서 그냥 셀링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우리 시장에 질리는 모습들, 진짜 공포도 공포인데 이렇게 긴 시간 하락하니까 국내 증시는 안 돼. 국내 경제 전망치까지도 1.9%까지 하향 조정되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안 되나 보다 하고 미국 가고 코인 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저랑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코스피만 봤을 때는 254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 줘야지만 그래도 추세가 이어진다, 저점은 잡혀서 완벽하게 돌아간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점 형성 노랑 시그널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노랑 시그널 나왔어도 반등했지만 여기서 반등하고 요 고가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고가, 첫 반등 이후의 고가 정도는 넘어가 주어야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이 지점과 요 지점, 그리고 저점. 그럼 지금 어디죠? 여기서 요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랠리가 나올 때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보여야만 추세가 돌리는 거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인은 아직 안 된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가 있죠. 코스피가 2490포인트 일단 위협적인 구간을 넘어서서 안착했으니까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되는데 마침 내려오는 61선과 아마도 만나겠죠. 그래서 이 61선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약 2550포인트 여기만 넘어간다면 이제는 시장이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너무 하방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방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반등하고 내려온 다음에 한 번 또 반등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의 관점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투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려온다고 해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 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피와 같이 이 고점 약 700포인트, 여기서도 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못 넘어섰고 그리고 여기서 투매 나오고 그리고 어제 오늘 투매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의 기준을 잡아드렸던 거는 코스닥이 여기서든 저점을 이탈하든지 668포인트를 이탈하든지 아니면 노랑 시그널이라도 나오든지 해야지 완벽하게 하방이 나왔을 때 저점은 잡히는 거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저점이 잡힌다 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코스닥에서 668포인트를 깨는 하락과 그리고 노랑 시그널이 동반이 된다면 이제는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죽을 만큼 죽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빠졌을 때 얘기고, 일단은 오늘 추세 돌린 것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투매 현상을 봤을 때는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8개월 연속 빠졌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하락세고 어마무시하게 지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찐바닥 잡고 한번 반등 시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건 일단은 700포인트에 어떻게 안착하는지, 내일 내려오는 22선을 과연 시장이 공략해 줄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다루지 말아야 될 것이, 일단 나스닥도 신고가를 갔고 S&P랑 다우존스가 금요일에 신고가를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어차피 짱짱하고 또 고용 데이터 계속해서 질비해서 나옵니다. 뭐 ADP 그리고 졸트 보고서, 뭐
파월 연주장 연설 그리고 베이지부 그나마 이런 것들은 무난히 넘길 것 같고 이제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표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표만 잘 넘어간다면 시장에 뭐 큰 방향성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들 이번 12월 18일에 FOMC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은 이번에는 금리 인하 보험성으로 할게. 근데 1월 달에는 금리 속도 조절할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로 시장 과열을 완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고용이 안 좋아요. 고용이 안 좋으면 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그냥 때 맞춰서 적절히 맞춰서 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 경기 침체 이런 거 안 되게 금리 인하 적절히 우리가 부양해 줄게. 그리고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의 판짜기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뭐 부러진다, 뭐 한다, 막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의 고점이 3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투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위치는 3월 16일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했던 게 여기 3월 16일인데 이때부터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등등등 개별주 다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 랠리를 만든 건요. AI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3월 16일부터 지금 8달 반 동안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뭐 제대로 된 반등 없어요. 그냥 횡보하다가 눌린 거고요. 반등한 척 했지만 그래봤자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추세를 만든 상승이 24년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1, 2월 달에 요 정도 반등, 1월 달에도 죽었죠. 2, 3월 달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딱 2월 달이랑 3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강세 반등 정도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더라. 그래서 12월 마무리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대하고 싶은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우리 베타즈 분들께 어제 12월의 첫날 2일이죠. 어제와 오늘 중에 강세 흐름을 꼭 보여야 돼요. 근데 어제 강세를 안 보여도 되는데 오늘 강세 보일 거면 아침 일찍 도망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딱 도망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그냥 뭐 오늘 하루 상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일단 700포인트만 뚫어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시그널을 준 거는 알테오젠이죠. 제가 어제 종가에서 우리 베타자분들께 얘기 들었던 거는 알테오젠이 진짜 30만원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렇게 빠진 것까지도 괜찮은데 일단 30만원. 여기 이 음봉을 뒤집어 씌우는 양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진짜로 이건 시장의 터닝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왜? 시총 1위니까요. 알테오젠 뭐 개별 이슈도 있어요. 박순대 대표님이 할로자임의 특허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러고 하면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또 애초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알테오젠이 특허를 낼 때 할로자임의 특허를 비껴서 낸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노이즈고 그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자연 반등으로라도 36만원에서 38만원 요 구간까지는 알테오젠이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보는 건 알테오젠이 36에서 38만원 정도 오면은 뭐 오버시틱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구간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상단 횡보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33만원까지 잘 올라와줬는데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으니까 뭔가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관점 투자 베팅 이런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조금 더 랠리가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이 정도는 빠졌으면은 그래도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이 못 간다 이런 걸 논하는 게 더 알맞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업종 지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였어요. 애초에 이거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추세를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은요 정말 강력한 돌파 저항 자리였습니다. 직전에 저항받고 여기서 슈퍼넬리 나올 때도 저항받고 또 내려올 때도 지지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받고 또 지지해주고 여기서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약 업종의 8,900포인트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 구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서 200일선은 그냥 버텨주다가 밀려왔지만 시장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지지 잘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가 지지받는 구간인 거는 명확하다는 뜻이죠. 그 와중에 추세를 이겨내는 돌파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오늘은 내려오는 21선의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서 정체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일
내일까지 한번 돌파 시도해준다면 이제는 9,500포인트, 200이선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종 지수 자체가 거의 한 3.5%에서 4%대 상승 나와야 됩니다. 오늘 3%대 상승 나왔는데 오늘 바이오 어땠나요? 아주 날아다녔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한들 그냥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이 돌파입니다. 이 14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가 위치가 좋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항받던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우리 지금 바이오들이 요거 나온 겁니다. 그 미국의 바이오테크보다 느려요. 미국의 바이오테크는 이렇게 박스권 상단 위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가 어디까지 와야 되죠? 최소한 10,000포인트 정도. 이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업종 지수가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약업종 10% 상승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 기본적으로 20%, 많게는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뭐 무거운 종목들 제외하고 못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바이오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그래서 즉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바이오는 뭐 미국 시장 따라가든 뭐하든 자기 갈 거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만 강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아니면 뭐 기술주 위주로 상승인데 우리 시장은 또 별개의 움직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역시 성장주가 그래도 강세 보이는구나 이런 것 좀 보여준 거고, 뭐 아시아 증시만 보더라도 대만도 1.2% 오늘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랑 눈높이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요렇게 이러고 있어서 여기 있는데 대만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괴리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돌파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엔케리 트레이드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죽어있는데 얘네는 올라와서 어느덧 고가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강했던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강했다. 오히려 우리 금요일이랑 월요일에는 조금 더 억울했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울분을 토하려면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탄력있게 땅땅땅땅 하고 치고 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고, 뭐 지난주 금요일날 빠지고 하니까 엔케리 트레이드다 뭐다 말 많았죠. 뭐 일본에서 금리 인하 한 해 만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었으면은 일본도 빠졌어야죠. 일본은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밀리는 거는 되게 웃기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또 마지막 흐름까지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뚜두둑 올라가면서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어제도 아침에는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쳤거든요. 올렸다가 내려치고 그냥 갭상승하고 올렸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짝 뛰어서 시작하고 죽었거든요. 여기서도 죽었죠. 바로 그냥 시가에 시작하자마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관망의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관망의 심리가 생기니까 어떡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도망가니까 갑자기 시세가 뜨면 어떡하죠? 못 따라가요. 무서워서. 갑자기 쳐맞을까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올려놓고 여기서 흔들흔들 그냥 니네 먹을 거 없는데 견제주고 그 다음에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엄청난 상승세 보인 건 아니에요. 이미 아침에 시세 다 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시간만 끄는 정도였다. 그리고 뭐 업종 간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오고 이런 교차 흐름 정도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는 니네 종가 베팅 어림도 없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버틴 너희들 잘했어. 근데 한번 무섭지? 내일은 죽을 수도 있다. 내일에 대한 경계감. 내일 무서울 테니까 너네 빨리 나가 하고 위협감을 한번 준 겁니다. 계속해서 잔인하게 물량을 털어먹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수급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원웨이였어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8천억을 넘게 매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1,000억 팔았네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매수했더라. 그럼 모든 종목들을 매도해서 삼성전자를 사거나 우리 시장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신뢰 없이 투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이 빈지털이를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2,0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넘게 매도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야미야미 하고 받아갔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쭉쭉쭉 땡기면서 받아먹은 장이었고, 프로그램이 오늘 6천억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어제 8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거 그대로 회수했습니다. 그대로 회수하면서 야 이거 너네 겁먹었지? 하하하 우리가 너네 떠돌린다. 너네 따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6천억까지.
뭐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선물이 1.2조 정도까지 갔으면 완벽하게 시장이 터닝이 나오지 않을까, 돈의 논리로 본다면 그런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안 나왔고, 그래도 8천억까지는 잡아주면 어땠을까라고 했는데 이 7천억의 문에서 그냥 외국인이 조금 던지는 모습 정도를 보였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바이오 날이었어요. 기타 서비스도 바이오로 들어가니까 바이오가 정세 보였고, 시총 상위주가 2.8% 정도 종합지수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였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를 먼저 땡긴 날이었다. 반도체가 겉모습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주가 강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콘텐츠 씌웠으니까 어제 흐름도 봐야죠. 어제 흐름도 굉장히 신기한 건 수급의 논리적으로는 다른 게 없었어요. 수급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뭐냐면요,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개인 투자자는 매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투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년 4개월 만에 투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2022년 6월달에 나오고 지금 2년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거 지난주에 나오고 지금 이번 구간에서만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하게 털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용까지도 안 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투심이 완전 꺾여 있는 겁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쳐 눌리는데도 외국인은 샀고요, 기관도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던져요.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던지게 만든다. 그게 지금 외국인의 의지고요. 그리고 선물도 어제 매수했거든요. 이런 거 봐서도 진짜 지금 시장이 엄청나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시장 흐름 서칭을 해드리는데, 오늘 시장 강세를 보이면 도망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동시효과에서 파란 나라 느낌 엄청 많이 줬는데 그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침에 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 매매 어디서 많이 나왔냐? 2차 전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터지고 그제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내일 아침까지도 2차 전지에서 반대 매매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고 9시 반 안에 빠르게 추세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아침에 어땠죠? 아침에 빠르게 추세를 만들어 줬죠. 시작하자마자 바바바바박, 시작하자마자 바바바바박, 이렇게 시세를 만들면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도망치는 지수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따라 붙으려고 하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꾸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고, 스마트머니가 말한다고요. 어제 우리가 조금 심했지? 어제 때려놓고 미안해, 좀 아팠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안 부러지면 시장 편하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얘가 좌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향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총 1위 주니까요. 시총 1위 주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중간 정리하면서 마감해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뭐 이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5천억 이상이면 터닝 시그널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5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순매수가 3,300억인데 8천억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8천억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1.2조까지 나오면 좋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바이오랑 2차전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바이오도 계속 가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 내려주면서 2차전지 한번 들어줘요. 그럼 2차전지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안 가버려. 그럼 물타기 하게 되거든요, 2차전지. 그렇게 2차전지 물리게 만들어 놓고 바이오를 결국엔 올리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급이 제한적이라서 모든 주도종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만약에 돌려서 진짜로 만약에 이게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면, 지금 그냥 내 종목 올라오네, 어디가 뭐가 올라갔지 하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지금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리면 어느 업종이 주도주로 움직일지 판단해야 된다. 오늘 하루 바이오가 올랐다고 단순하게 바이오가 초강세다, 바이오만 간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바이오가 주도주지, 이럴 수 없어요. 그냥 바이오가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가능성에 베팅을 하냐 안 하냐는 투자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라 진짜로 시장이 돌린다면 주도주 찾기를 꼭 하셔야 된다. 지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다. 주도주로 판단이 명확히 되면 포트폴리오 대응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Y, yes,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다, 반도체 80%, 2차전지 10%, 바이오 10% 들고 있다, 지금 반도체 갈짝 아닌 거 딱 느껴지거든요. 그럼 반도체 잘라서라도 얘가 손실률이 얼마가 됐든 주도주로 옮겨주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뇌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미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이만큼 세팅이 났는데 주도주가 바이오면 어떡하지? 2차전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코스피가
주도주로 움직이면 어떡하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놓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 게 아니라면 아니면 아닌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봤으면 잘못 본 대로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거대로 만약에 가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섹터가 안 올라가요. 근데 A라는 섹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멀쩡한 거 팔아가지고 야 이거 안 올라오네? 야 이거 살려야겠다. 이거 팔아먹고 여기로 삽니다. 근데 얘는 또 안 가. 얘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구분을 내 계좌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간다고 만지고 내 거 조금 오르고 있다고 다른 거 안 오르다고 기교 부리고 물린 종목 살리겠다고 마냥 물타기 하고 물린 종목 살리려고 물타기 하다 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하든지 큰 비중 매매할 때는 2, 3일씩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대응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 시장 추세 반전이 나온다면 아직 반전 확인되는 700포인트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코스피 2550포인트 넘어서지도 못했어요. 한참 기회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반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등 말고 추세적인 반등. 이번 달, 한 달 내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을 기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케이징시 계속 노래 불렀는데 그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를 한번 요번 시기에 한번 보여줬으면 참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제 브리핑에 남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선물 5천억 순매수인데 이대로 오후 시장 이어지면 시장 터닝 가능성 높아진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빠질 자신이 없어 보인다. 이 정도로 제가 강하게 오전장에 워딩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이 어떻게 되죠? 오늘은 애초에 원웨이를 기대했던 거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긴장했냐면 여기서 코스닥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제발 여기서 뚫어야 돼요 노래를 부르다가 뚫는 거 보고서 아침 이제 V 라이브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뚫는 순간 오후장 추세 만들어서 가는구나, 원웨이다,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게 검은색이 지수고요,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딱 느껴지겠지만 고객 예탁금에 따라서 우리 종합지수도 똑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쵸? 그리고 신용잔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합지수랑 고객 예탁금이랑 함께 동요하면서 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뭐 2000포인트를 논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왜? 예탁금이 그래도 50조는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2000포인트 갔을 때는 예탁금이 25조, 작게는 22조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러나 저러나 예탁금이 50조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어떤 악재가 있어서 잠깐 내려간다는들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2000포인트가 아니 2200포인트가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도 이미 너무 쌉니다. 너무 싸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했던 거, 그리고 투심이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정말로 원하는 판짜기가 나왔다는 거를 요 도표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와 지수는 동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투매가 나왔던 시절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행을 계속했죠. 물론 여기서 23년도에 신용잔고가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2차전지, 이때 2차전지 붐이 일어나서 갑자기 신용잔고가 미쳐서 쳐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7월달에 이제 그냥 시장을 쳐 박아버리죠. 그래서 작년 8, 9, 10월달에는 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잔고, 2차전지 무너뜨리면서 신용잔고를 다 털어먹었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때가 16.8조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15.9조였습니다. 지금은요 16.4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이 버티는 구조 한 50조 구간에서는 16조 때 들어가면은 거진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용잔고로도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빠지면은 예탁금이 버텨주고 신용잔고도 더 털릴 자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빠질 만큼 다 뺐다는 거예요. 털 만큼 다 털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용잔고의 고점은 예탁금 대비 한 58조 예탁금 대비해서 20조가 넘어가면은 시장이 버거워하더라.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랠리가 나올 때는 예탁금이 그래도 60조 정도 넘어가 줘야지 지금의 신용잔고 뭐 20조 넘어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특이한 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신용잔고랑 예탁금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종합지수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피는 반등을 했어요. 코스닥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기고 있지만 코스피가 반등을 했죠. 여기서 보면 예탁금과 종합지수는 반등을 해요. 그쵸? 그런데 신용잔고가 안 올라오네요. 신용잔고는 더 털리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투심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나 미국 갈래. 이럴 바에는 나 코인 투자할래. 코인으로 가서 그냥 홀짝 게임 그냥 뭐 100배 때리고 해가지고 한번 복구하란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네 라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매로 연결이 되고 신용잔고조차도 안 늘어나는 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판짜는 큰 틀에 투심을 꺾어내리는 개인 투자들을 꺾어내리고 빈집을 털어서 우리가 싸게 매집하고 나중에 종합지수가 한 3,000포인트 넘어가고 한 3,5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학게임이 생길 거라고 제가 얘기 많이 드리고 있죠. 서학을 갔다가 이제 미국 가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야 그래도 요즘 코스피 이제는 코스피구나 코스피도 이제 날아가겠지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유학개미들조차도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신규 개미 주린이들이 나타나죠. 주린이들까지 나타나면서 마지막 버블을 만들고 우리 경제가 이제 아마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제가 라이브 때 또 한번 나중에 가는 길에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지표 보면은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보다는 오히려 안 좋거든요. 환율 1,400원 넘었죠. 달러 인덱스도 106.5포인트죠. 그나마 빅스위스는 안정권이고 비트코인도 뭐 크게 움직이는 거 없었어요. 미 국채 수익률이 우리 장 열렸을 때는 4.1%로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조금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채 수익률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고 아시아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상해 증시만 그냥 뭐 미적미적한 정도였다. 근데 상해 증시는 뭐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쭉 올라서 지금 쉬고 있는 정도거든요. 우리보다 좋아요. 미국에서 중국 막 때리게 한다, 뭐 한다, 관세 먹여버리겠다, 뭐 한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보다 나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비트코인 드립니다. 빗썸에서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열심히 코인 계좌를 만들고 있네요.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바로 몇 달 뒤에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워런 버핏의 명언이죠. 2004년도에 닷컴 버블 이후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2004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올 때까지 모기지의 힘을 얻은 미친 버블장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최바닥권에서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지금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때일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월가의 구루들의 명언을 보면서 한 번씩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간판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 일단은 빨간 나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일단 제일 초강세를 보였어요.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잘 나오고 미국도 잘 나가고 일본에서도 점유율 올라가고 실적 잘 찍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원래는 기초류가 잘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색조류가 잘 나간다고 해요. 특히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아니면 뭐 스타일 안다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피크 아웃 우려감이 있어요. 지금 증권사 뒤에서는 지들은 리포트 좋게 내놓고 피크 아웃이라는 얘기를 지들끼리는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땡겨놓고 기관들이 팔아먹을 거예요. 제가 아직 수급은 못 찍어 봤는데 아마 화장품주에서 조만간에 지금 나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찍어봐야겠지만 기관들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상당히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게임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었죠. 근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시장이 강세로 돌리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로 강세를 보이더라. 특히나 아침에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같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IT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윗꼬리가 많죠.
거의 윗골이란 정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하기는 좀 어렵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일단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우려감까지 돌거든요. 중국의 창신 반도체 메모리 지금 수율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캐파까지도 늘어나면서 지금 마이크론을 위협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나마 HBM 관련주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나마도 나을 것 같긴 한데, 파운드리도 뭐 삼성이 주요 인력을 지금 메모리 쪽으로 보냈으니까 좀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HBM 하나 남는데 과연 소부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 HBM만 주도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그냥 물음표는 지키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상했던 거는 2차 전지가 좀 이상했는데, 일단 전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엔캠 전액 캐파 늘어난다. 그리고 얼마 전에 2,500억 12 공모했는데 800억 정도는 공모 성공했고 1,700억은 주관사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2로 남았어요. 요거 잠재적으로 굉장히 매물 압박 될 수 있는데, 당장에 2,500억 규모 정도면 500억은 운영자금, 2,000억은 시설자금이거든요. 2,000억 규모면은 아마도 40만 톤 캐파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10만 톤당 한 1,000원 벌어 온다고 하면은 이거 연에 4,000억 정도 벌을 수 있는 공장 짓는 거거든요. 연 4,000억 매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요번에 이 12자금 조달로 미국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12를 발행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오버행 이슈, 일단은 뭐 나중에 갚는 건 나중에 갚는 거고,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줬는데, 사실은 이거 2천지에서 얘네만 오르는 거 제가 들고 있었을 때 뭐 지난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때도 이어졌지만, 이러면은 혼자 못 가요. 지금 이렇게 혼자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많은 정보처들,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는 좀 추세를 추스리고 나서 그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도 보는 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5년 주기 사이클에 대한 것들 얘기했거든요. 2차전지에서. 그래서 아마 셀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양극재랑 뭐 셀이랑 같이 움직이던가, 이쪽 친구들이 움직이고 나서 같이 움직여야 할 건데, 먼저 움직이는 거는 뭐 그만큼 주목도 되겠지만 일단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다. 이상하게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진짜로 주도주일지 그거는 오늘은 일단 꽝이 났는데 내일까지 한번 보면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일 만약에 2차전지가 올라오면은 이거는 주도주 없이 지금은 반등 장세에서 순환매가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2차전지가 못 올라온다? 그런데 바이오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바이오가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오가 가다가 쉬더라도 2차전지가 올라오더라도 얘가 금방 내려오고 금방 쉬거나, 그리고 바이오는 안 부러지고 버티다가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내일 판단하는 게 더 유효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지금 플랫폼 바이오가 역시나 처음에는 먼저 반등하는데 뭐 HLB 그룹주도 강세 보였고, 전반적으로 보로노이를 중심으로 한 폐질환 치료제. 근데 보로노이는 뭐 여러 파이프라인인데, 일단 VRN10 이거 유방암 치료제거든요. 요거에 대한 라이센스 기대감으로 오늘 좀 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라이센스 나와도 큰 규모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로니 같은 경우는 VRN11 그리고 VRN07 요거 데이터로 가야 되는데, 이걸로 다시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뭐 15% 올랐어도 엄청 오른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만 섹터로 분류되는 놈들은 오늘 엄청나게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HLB 그룹주도 잘 버티네. 셀트리온 그룹주, 헬스케어 관련주 전체적으로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부분은 전반적인, 지금까지는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만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정 섹터만 올랐다면, 오늘은 세포치료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CMO 이렇게 원료 관련주, 그리고 대형 헬스케어까지 전반적인 바이오장이 나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진단 쪽에서도 뭐 액체 생검 이런 IMBDX도 오늘 3% 올랐고, 지노믹트리가 오늘 상가 가는데, 지노믹트리가 미국에서 대장암 키트가 192달러로 가격 정해졌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기대감 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노믹트리도 자기 가치를 한번 내보내는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게 지노믹트리가 뭐 상가 같다 해서 뭐 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이런 호재를 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의 터닝 시그널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바이오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바이오들이 누구 하나가 호재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가 저점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호재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이용한다면은 이거 진짜 바이오 주도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2차전지가 좀 의아했던 거는 삼성 SDI가 유증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눌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미국에서 10조 대출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정부 전에 빠르게 실행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 때 이게 뭐 문제는 없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규모 유증설은 없어지는 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풍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강세 보이다가 눌렸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거 시세 눌린 거 맞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얼티엄셀즈 상공장에 주행가의 지분 이런 것들을 이제 LG 엔솔이 인수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인수하면은 다른 공장 라인을 도요타에 공급할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에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사마 알루미늄이 미쳐서 올라가죠. 이런 것들. 그래서 도요타 공급 이슈 이런 걸로 LG 엔솔도 좀 강세에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세 압박은 좀 다소 아쉬웠다.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엔솔 향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수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누른 거 보면은 오늘 2차전지를 좀 과도하게 누른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어제랑 여태까지 보면은 개인 투자들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2차전지로 끝까지 찍어 누르면서 또 내일까지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먹고 나서 아마도 쇼커버가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쇼커버가 나올 때 2차전지가 정말 강하게 갈지 아니면 시간을 끌지를 판단해야 돼요. 뭐 죽는 건 이미 다 죽어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긴 올릴 건데 올리고 나서 바로 땅 싸주느냐 아니면 시간을 끄냐. 그래서 이 기로를 판단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2차전지에 한해서. 그래서 2차전지는 아직은 좀 판단 내리기가 조금 애매하다. 요런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나면은 뭐 불확실성 제거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강세를 보이는 거 오늘은 바이오랑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였다. 근데 그 중에서 화장품이 주도로 갔지만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조금 있었다. 보인다. 그리고 기관이 던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리고 HBM 관련주 요거 빼곤 반도체는 조금 조심하자. 투자를.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강세 보인 게 약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일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진짜로 바이오인가? 지금 억지로 최근에 바이오를 찍어 눌렀는데 그러면 바이오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갈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의 후발이 움직일 것인지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냥 막연히 다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바이오 여태까지 선발대로 움직인 놈들은 일정 부분 반등하고, 제가 아까 알테오젠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올라가고 얘가 추세를 만들어서 계속 갈지 아니면 상당 박스를 할 그런 움직임을 볼지, 그런 것들도 지금 면밀하게 그냥 뭐 시장 올라간다고 누르랄라 할 게 아니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포트폴리오를 가장 오밀조밀 빈틈없이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최대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강했던 종목은 조금 잊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죽더라도 주도 업종에서 죽자. 결국에는 종합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종합지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 꼭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종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풋 포지션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저점 잡으려는 그런 끼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가늠하면서 내일 다시 체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